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동료들과 마침 취직할 적기에 저는 취직을 안 하고 금강경의 공부를 위해서 출가했다라는 적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너 아주 승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하다 되돌아올 것이라면 너는 학교 때 좋은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몇 년 후에 되돌아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 수도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좋은 경력이 되기보다도 오히려 나쁜 경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회생활을 할 바에는 아예 출가를 하지 말든지 출가를 하려면 아주 출가해서 승려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서 만류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가하게 되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금강경 실천 수행의 공부는 보통 다른 공부와는 틀려서 사회생활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강경 수행을 통해서 사회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출가를 강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더 적극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행이 곧 사회생활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수행, 즉 금강경 공부가 현실에 응용을 했더니 마오 현실에서도 통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승려들이 오랫동안 스님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금강경 공부를 했길래 오랫동안 수행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네, 오늘은 절대로 그런 의문 가지지 말고요. 금강경 공부는 출가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지만 바로 사회생활 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금강경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사회생활에도 통할 수 있는 공부가 됐겠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자, 우선 금강경 실천 수행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칠판에 썼습니다. 금강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구계. 대표적인 사구계가 무엇이냐면 칠판에 쓴 것처럼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것을 금강경의 전체 뜻을 함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간단한 글귀, 그것을 사구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야 실천할 수가 있고 실천해야 실감을 느낄 수가 있고 실감을 느껴야만이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해석과는 다르게 도인이 해석해 주는 그런 해석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해석과 깨친이의 해석은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이라는 것은 개시허망이라. 다 허망하다,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범소유상을 내 마음 밖의 어떤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깨친이 도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범소유상을 내 마음 밖의 어떤 현상으로 보질 않고 내 마음속의 각종 분별 망상을 범소유상으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속에 각종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분별 망상은 개시허망이라
다 착각이고 허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라는 아상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예를 들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누가 예쁘다, 누가 밉다. 이건 내라는 놈이 생각하는 어떤 각종 생각입니다. 이게 다 허망하다, 착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종종 실증을 잘 냅니다. 이 실증이라는 것은 참이 아니라 허상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싫다, 귀찮다, 또 이 일을 하다 잘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라는 것도 참이 아니다, 획트가 아니다, 허상이다,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가지 여러 가지 생각, 판단, 이런 감정들은 우리는 꼭 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주장은 참 옳다, 내 판단은 꼭 옳다. 정치인들이 어때요? 토론할 때 내 주장이 옳다 그러죠. 정치인들만 뿌렸습니까? 학생들도 서로 주장을 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 그럽니다. 교수들도 서로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합니다. 종교인들도 내 종교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는 것은 내 판단, 내 생각, 나의 감정, 이것은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참 옳은 걸로 생각했고 제 고집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출가해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도인 밑에서 금강경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뭘 실천하냐면 이 사국의 내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거기서 목장을 했습니다. 목장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젖소에 젖을 짜야 됩니다. 짜서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그 생산된 그런 얻은 이런 자금을 갖고 자급자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젖소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척 고단했습니다. 고단해서 이러기 싫다라는 생각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싫다라는 생각도 참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일이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렵다라는 생각도 진짜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생각도 참이 아니다, 허상이다, 이랬기 때문에 참이 아닌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또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난 정말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신도 모른다. 영원히 아는 능력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도 또한 착각이고 허망이다. 그게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되게 한 게 얄미워요. 아유, 저런 인간하고는 영원히 상종을 못하겠다. 저런 얌체하고는 아무리 내가 천하의 성인 군자도 그 여우는 아마 같이 오래 지내지 못할 것이다. 저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희는 아주 악한 인간이다, 악인이다라고 딱 찍어요. 그리고 증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도 또한 다 참이 아니고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제 생각이 꼭 옳은 줄 알고, 옳은 줄 알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자연히 빚게 됩니다. 빚게 되는데 이 금강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제 생각을 자꾸 내려놓게 돼요. 부처님께 바치게 돼요. 바치게 되면서 내 주장이 착각이라고 그랬지, 옳지 않다고 그랬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포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포기하려고 해도 어렵다라는 이 생각도 착각이고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포기를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재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몇 달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필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안 된다는 생각은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은 어렵지 않고 쉽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본래 부족한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다음에 모른다라는 생각도 진짜 이건 죽었다 해도 이건 모르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엷어져요. 엷어지면서 본래 아는 어떤 이해감이라고 할지 느낌이 아는 지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한 1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꼭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현실을 모르고 함부로 했구나 이 생각을 차츰차츰 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철없이 방방 뛰면서 세상을 너무나 방방 뛰면서 제 주장이 최고인 줄 알면서 너무나 무모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참 나는 허점투성이고 못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부끄럽고 가련한 존재이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듦과 동시에 반비례해서 저는 어른스러워지고 철드는 느낌을 점점 가지게 됐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거기서 하는 일이 금강경 실천 수행이었습니다. 알아지더라도 내가 난 철들어진다. 이제 어른스러워진다. 모르는 것을 바쳤더니 알아지더라. 이런 이제 어떤 그 금강경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람을 느끼는 그 생각도 어때요?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면 나 이제 수행을 해서 나 이제는 괜찮은 존재가 됐다라고 뽐내고도 싶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뽐내고 싶은 생각도 또한 개시 허망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자꾸 바치게 되면서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나라는 것은 참 철없는 존재였구나. 얼마나 못났으면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을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느껴지고요. 그렇게 느껴지면 질수록 나는 철이 들고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을 점점 더 동시에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도 고생해야 철든다 이런 이야기를 알죠. 고생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고생해야 알지. 고생하지 않으면 내 주장은 끝까지 옳은 걸로 알고 밀고 나가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될까요? 안 부딪히게 될까요?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허망한 줄 알고 자꾸 바치면서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으면서 지혜는 점점 더 생기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자꾸 바치면 어떻게 될까? 알아줘도 바치고 안 되는 게 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도 또 바치고 이렇게 자꾸 바치다 보면 나중에는 나라는 것이 뿌리 뽑히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조금이라도 있는 듯 하면 유하는 듯 하면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내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른스러워지고 철이 난다. 지혜가 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다음에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라는 것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의 생각의 뿌리까지 다 뽑힌다면 그것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즉견열애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다 뿌리 뽑힌다면 즉견열애. 열애를 본다는 것은 참나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참나가 발견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범소유상은 바로 아상입니다. 내라는 놈입니다. 가짜 나입니다. 가짜 나가 참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가짜 나의 빙의도 있었어요. 빙의도 있어서 참나는 어때요?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참나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과 똑같이
참나의 존재로서 살면서 전지전능했던 그 어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가짜 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빙의를 받았고 그때부터 고달픔이 시작됐던 겁니다. 불행해졌고 고달퍼졌고 무지해졌고 무능해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 옛날에 부처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일까요? 아닐까요? 임무죠. 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부처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올라오는 너라는 가짜 너를, 아상을 잘못인 줄 알고 자꾸 받쳐서 그 생각이 허망한 줄 알고 없어질 때라면은 참나가 드러나리라 이런 구절이 있듯이 그렇게 자꾸 바치다 보면 참나가 드러나리라. 그것이 우리 불자들의 갈 길이다. 이것을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깨친이 선지식을 만나서 수도장에서 했던 금강경 실천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소젖을 짜면서 올라오는 짜증나는 생각, 싫은 생각, 귀찮은 생각, 모른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 지혜가 나오고 완전히 받쳐서 뿌리가 뽑아지면 드디어 참나가 되는데 참나가 될 때 뭐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참나를 완전히 깨쳤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세계는 조금 실감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에는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라는 생각의 뿌리가 나라는 놈이 진짜 있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꼬집으면 아프죠? 네. 그리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자존심이 확 상해서 맞받아 치려고 그러죠. 이거 보면 나라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허망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 꼬집어도 덜 아파요. 그러니까 아상이 그만큼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해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아상이 완전히 죽으면 참나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하면은 이 가짜 나가 나를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구나. 이 가짜 나와 참나는 상당히 다른 것이로구나. 사람도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지만 이 죄업이라고 하는 가짜 나가 그이한테 빙의가 돼서 그이를 범부로 만들었구나. 그이는 부처님처럼 위대하지만 그이가 범부가 된 것은 이 가짜 나가 그이를 빙의시켜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저는 그런 것을 짐작을 하면서 그 사람과 그 죄업이 각각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나쁜 놈, 빌어먹을 놈, 얌체 같은 놈 하면서 사람과 그의 죄업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는데 우리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이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인데 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있을 뿐이고 그 죄는 고약한 거지만 그 사람 자체는 본래 위대한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고약한 업장이 죄업이 그 일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그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다. 죄가 나쁠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제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몇 년 동안 금강경을 수행하면서 도량에서 제가 느낀 깨달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제가 그 수도장에서 깨친 것, 배운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미운 거 좋은 거, 안 되는 거 싫은 거,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 거로 알았어요. 고달픈 거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고달플 땐 정말 고달픔이 있다. 이 고달픔을 누가 없다고 그러느냐.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혼낼 것이다. 내 고통을 이렇게 왜 몰아주느냐. 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몇 년 있다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착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안 된다는 것도 착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귀찮고 싫다라는 것도 정말이 아니로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정말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서 들 때마다 내 지혜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사람은 부처님처럼 위대해도 죄는 나쁘다. 이렇게 사람과 그 업장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도 다소 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제가 상당히 성숙된 그런 가르침을 제 몸속에서 느끼면서 몇 년 동안의 수도 생활을 마치고 사회 나갔습니다. 저는 만일 그런 금강경의 체험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을 때 사회생활이 잘 될까 안 될까? 왜냐하면 화낼까요 안 낼까요? 그한테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적죠. 그리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니까 화낼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않겠어요? 이건 분명히 봐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저 마음은 상당히 편안해졌어요. 그전에 삐죽삐죽하고 화도 잘 냈고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았고 모르는 것도 많았고 짜증나는 것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라고 느끼면서, 왜냐하면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도 주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주위 사람 보기에는 저거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속에 가서 몇 년 동안 수도했기 때문에 그 좋은 자격은 다 까먹었을 것이다. 저것은 지금 실력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영어도 못할 것이고 전공도 못할 것이다. 당연히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수도하고 나와서 보니까 취직이 돼야 안 돼요. 취직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좋은 대학 나와서 쟤 이제 끝났다. 역시 수도하는 사람 수도의 길로 가야지. 수도를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는 게 언감생심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나쁜 생각일까요? 설사 수도를 많이 했다는 스님들조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스님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스님 생활은 사회 나가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걸 보면 스님들도 수도가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직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고달픈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실망스러운 생각도 역시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하면서 부지런히 금강경 공부를 지속해서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언제냐 하면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을 때가 1965년입니다. 그동안 한 10년은 수도하느라고 몇 년, 또 그리고 백수 건달로 또 뭐 1년, 또 그리고 부지런히 복지으면서 마음을 닦으면서 또 몇 년, 11년을 완전히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허송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한 것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11년 만인 1976년에 처음으로 대학원 입학하면서 사회생활을 촉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자, 11년 만에 대학원 생활을 처음으로 했으니까 대학원 졸업하면 뭐 취직이나 될까? 뭐 경력이 중간에 빈 공백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은 그저 대학원 석사 하나 얻었다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금강경 공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제 말씀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좀 실감나게 이해하시게 될 거고, 따라서 금강경 공부는 한번 해볼 만한 것이다. 이런 느낌도 아마 드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참 어렵게 뒤늦게 군대 갔다 와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보는데 매우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입시 지옥이었고 좋은 대학 가려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했었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공부하는 분위기들이
아주 그 학생들 간에 아주 상당히 그 학생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하는 척했지만 속으로 공부는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만 하면 나는 아주 마음껏 놀러 다닐 것이다.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놀러 다니려니 돈도 없어요. 놀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공부라는 건 지겨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가서 좀 놀고 싶었지만은 돈도 없지만 거기서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학점을 잘 따야 취직도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에 대해서는 마지못해서 안 할 수 없어서 했지. 공부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나? 공부라는 건 본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딱 두뇌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 요새 누가 물어봐도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나? 할 수 없어서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장에 가서 뭘 배웠느냐 하면 싫다는 것, 뭐 하는 게 짜증이 난다는 것도 뭐예요?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게 금강경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오니까 공부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재밌게 하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실력이 더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학교 다녀도요. 고등학교 때도 물론 선생님을 어려워했지만은 절대로 존경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대학 교수님 훌륭하고 높게 비기는 했어도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다 똑같이 받들어야 될 아주 삼위일체적인 위대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그전에 옛말에 듣긴 들었지만 요새 스승다운 스승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대학 다닐 때도 교수님을 그렇게 존경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부처님처럼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나쁜 놈, 시원찮은 놈, 얌체 같은 놈 이랬는데 그 죄와 사람이 틀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특히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식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공경심은 아주 잘 키워갖고 나왔던 겁니다. 이게 대학원 공부할 때 공부가 재밌죠. 그리고 어때요? 또 스승은 부처님처럼 보죠. 그러니까 스승이 나를 예뻐할까요? 안 예뻐할까요? 게다가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취직도 또 됐어요.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선생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공부에 대한 취미가 붙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갔던 겁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박사 선생님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서 박사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박사도 일제시대 때 일본 대학에서 했던 박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사라고 그러면 하늘같이 높게 존경을 했었던 시절이었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박사 교수님이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1년 지나서 대학원에 와서 보니까 일본 박사는 죽고 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한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도 꽉 차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높게 보이겠어요. 참 대단하신 미국 박사님. 그러면서 나는 이런 분 밑에서 공부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그때는 학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데 제가 참 건방지게 공부에 재미도 붙으니까 그 전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테마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은 결국은 지혜가 나서 알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천하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라 하더라도 테마를 잡아서 연구를 한다면은 실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도 교수는 미국에서 박사를 한 수재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아주 대단한 테마를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것을 알고 좋다, 같이 해보자. 근데 사실 그 테마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제 지도 교수는 자기 노벨상 받을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자주 만나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조금 듣다 보면 그게 맹탕이에요. 맹탕이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대뜸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옛날부터 그건 틀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교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게 이제 금방 나와요. 근데 제가 그전 같으면 그러고 불평도 하고 심지어는 반항도 하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나와 틀리죠. 저는 금강경 수행을 한 나예요. 거기서 금강경 때 뭘 배웠어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니라는 게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니 소리라는 건 네 하는 겁니다. 뭘 시켜도. 틀린 걸 시켜도 틀렸다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어떻게 알았어요? 부처님처럼 높게 알았죠. 저희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대단한 사람인데 세계적인 학자인데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복종하지 않으랴. 그러면서 그의 말을 절대로 네 하고 복종하면서 그 일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이가 기뻐하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요새 대학원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박사나 받고 어서 이 사람에서 멀리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유를 찾자. 요새 대학원생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하고 틀리게 금강경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참 너무 무목에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기라성 같은 미국의 대학자들도 전혀 손을 못 댔던 건데 그걸 갖다 풀려고 제가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막연하게 이게 서양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분별이 가라앉으면은 본래 부처님처럼 똑같은 아는 지혜가 드러나서 알게 된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닐스 보아라고 하는 덴마크의 학자가 있습니다. 닐스 보아라는 덴마크의 학자는 아인슈타인과 맞먹을 정도로 대단히 두뇌가 좋았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그이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원자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풀리질 않아요. 그 굉장히 자연의 비밀이 이렇게 쉽게 풀리겠어요? 원자 분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갖다가 추측으로 하려니까 그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밝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간화선 하신 분이 이 먹고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깨칠 수 있다고 하듯이 그이도 이 먹고 하는 걸 갖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알려고 아마 노력을 했던가 봐요. 열심히 고민을 하는데 그게 인력으로 안 되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생시가 아니죠. 네. 즉 현재 의식이 사라진 상태예요. 현재 의식이 쉰 상태예요. 즉 분별이 없어진 상태예요. 분별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지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례가 동서양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닐스 보아가 꿈속에 딱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원자가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 위성이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명왕성, 토왕성 같이 그게 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구조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딱 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 원자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 착안을 얻었습니다. 내 분별만 쉬면 모르는 것도 또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꿈을 통해서도 알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난해한 문제에 자꾸 도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꿈을 통해서 알아졌던 너무나 위대했던 신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로 전쟁 때 일본 전쟁 영웅이 도고제독인데 도고제독 밑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꿈을 통해서 러시아 함대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 기록이 하도 재밌어서 여기 가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원고를 가져왔습니다. 그 아키야마라고 하는 도고제독 밑에 있는 장군이
이제 꿈을 꿨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킬까. 이게 꿈을 꾸다가 꿈을 딱 이제 그 무렵 일본 함대 근거지는 조선의 진해에 두고 적의 접근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적의 함대가 쓰시마, 지금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해협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뜻대로 와주면 고맙지만 만일 태평양으로 돌아가 스가로 해협이나 무네바 해협을 통과하여 우라지보스토크로 돌아간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러시아가 일본을 치는데 저 수에즈 운하가 아니는 저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길게 오는데 예상했던 대마도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딱 노렸다 치는데 딴 데로 빠지면 그 러시아 함대 칠 수가 없는 겁니다. 1905년 5월 20일 지난 뒤 아키야마 참모, 아키야마 중장입니다. 심신의 긴장은 극도에 달했다. 이게 러시아를 쳐서 이겨야 되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옷을 입은 채 아무렇게나 누워서 잠을 잤고 사실 침식을 잊은 채 각 작전 계획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침식을 잃고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이때 아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상이 죽고 지혜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5월 24일 한밤중이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저는 사관실에서 가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버리고 방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두 눈을 감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있는 동안 저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스시마 해협에 전경이 눈앞에 보이고 발틱 함대가 두 줄로 줄지어 천천히 오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젠 됐구나 생각한 순간 저는 버뜩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꿈에 본 겁니다. 드디어 27일 새벽이 되자 무전으로 적의 함대가 접근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유명한 대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적의 함대의 배열은 사흘 전에 꿈에서 본 것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었습니다. 첫눈에 적의 함대를 본 순간 저는 기쁘다고 할까 신기하고도 할까 고맙다고나 할까 정말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일로 전쟁 중 이런 천우신조에 의해서 이제 이래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키고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꿈에서 미리 한 겁니다. 분별이 쉬니까 알아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논문이 아주 어려운 논문을 갖고 몇 달을 씨름을 하다가 바로 이 아키야마 중장 비슷하게 꿈인지 생신지 퍼뜩 기체의 점성, 액체의 점성을 연결시키는 어떤 번뜩이는 공식이 딱 떠올랐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SCI급 논문이 탄생이 됐고 노벨상을 기대하던 우리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노벨상 감이다. 그러면서 논문 특허를 냈어요. 이거 논문 누가 몰래 레프리 심사위원이라도 몰래 자기 거로 해서 떨어뜨려 놓고서는 자기 거로 해서 내는 예가 많았대요. 논문 특허를 미리 내놓고 네처라는 잡지, 유명한 잡지에 투고하기 이르렀습니다. 자, 저는 이런 발견으로 말미암아 제가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은 서양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에서 1등하는 그런 수재들도 미국 가면 펀펀히 깨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식 방식으로 대항을 하려니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따라가느냐? 바로 동양식인 방법, 금강경식인 방법으로 하면은 따라갈 수 있겠구나. 아인슈타인도 넘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뒤늦게 10년 늦게 출발해서 다른 미국에서 공부한 그런 뛰어난 사람들,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덕분에 저는 대학 교수가 됐고 괜찮은 대학 교수로서 이름을 내게 됐습니다. 자, 10년 동안 수도하고 백수로 놀고 다른 데 사람한테 천대받고 쟤는 끝났다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금강경 공부가 헛됩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저는 무직에서 백수 건달에서 대학 교수라는 좋은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무엇의 덕분입니까? 금강경 공부의 덕분이고 이 금강경 공부의 덕분으로서 실력 있는 학자도 됐지만 동시에 인격을 갖춘 학자도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인격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실력도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제가 유학 가는 식으로 해서 했다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갔다 와서도 이만한 발견을 저는 못했을 거로 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건강경 방법으로 했더니 자연의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건강경식으로 공부해봐라. 사회생활을 유능하게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불교계에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저는 이러한 반가운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불자로 발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인재 양성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아인슈타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건강경 공부를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 교육기관, 건강경 연수원을 만들기를 희망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건강경 공부, 수도의 공부, 부처님의 공부는 우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것을 현실 생활에 잘 적용하면 사회생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무능에서 능력을 창조하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도덕성을 갖춘 인재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불자들의 생각으로 다 전파되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그리고 당당하게 부처님 대열에 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강경 공부는 현실에 적용해서 잘 통할 수 있다. 비록 제가 10년이라는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인격을 갖춘 능력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서양 사람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지만은 바로 이 동양적인 방법, 건강경적인 공부 방법을 한다면 얼마든지 서양식을 따라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교육기관을 만든다면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 건강경 공부의 현실의 응용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얘기도 좀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경 공부를 현실에 응용하면은 정말 세상 복도 갖추고, 그리고 위대한 인격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